자녀의 수가 혹시 흰머리 개수에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자녀의 수가 영향이 없지요. 좀 애기 키워주면 또 탄수도 마시고 그러시면 자녀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 자녀가 많으면 또 행복하지. 네. 행복하지. 행복한데 근데 분석하기 전에는 모를 것 같은데요? 분석 안 해봐도 알지요. 저랑 한번 해봅시다. 아, 다들 어디 갔죠? 다들 뭐 하세요?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고. 근데 너무 긴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잠깐 휴식하는 중. 한 10분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열심히 회의를 한다고 머리를 식히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 흰머리가 좀 사람으로 있어요. 흰머리. 지금 염색해서 원래는 염색 안 했을 땐 그냥 완전 백발이야. 백발은 무슨 투표네 염색을 해야 된다. 백발이라 백발은 좋아하나? 백발은 헐. 에이 짠다. 안 자르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애기는 키 흰머리요. 쌍둥이잖아. 나이가 많이 들었어 흰머리. 아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그러니까 얼굴은 30대 중반인데 아니, 머리는 나이가. 한 60대. 그게 아닌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흰머리가 나지. 스트레스 받아도 흰머리가 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흰머리 사람은 갑자기 이게 나와서 그런데 유전적인 게 크다. 네, 아주 유전이. 그래서 그런 거지. 유전이 스트레스야. 염색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흰머리 많이 그렇지 많이 나지. 뭐 여행 여기는 지금 흰머리가 하나도 안 났잖아. 볼까요? 볼까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근데 한 달 동안 술 못 먹게 하면 흰머리 나시고. 한 더럽히지. 술 못 먹으면 흰머리 많이 날 것 같은데. 올해 지금도 뭐 근데 오늘 뭐 생각 많이 나나. 저는 아기가 없어서 흰머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쌍둥이 키워서 흰머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큰 애기가 있다고.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어때요? 자녀의 수가 혹시 흰머리 개수에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자녀의 수가 영향이 없지요. 좀 애기 키워주면 또 탄수도 마시고 그러시면 자녀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에이, 자녀가 많으면 또 행복하지. 네. 행복하지. 행복한데 근데 분석하기 전에는 모를 것 같은데요? 분석 안 해봐도 알지요. 저랑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아닐 수도 있는데 자녀의 수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의 수도. 흰머리 개수랑. 여행 과장님도 둘이잖아요. 근데 왜 나 흰머리 아 쌍둥이잖아요 또. 쌍둥이. 네. 쌍둥이가 그럼 또 쌍둥이 너무 힘들죠.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흰머리 그러면 개수랑 뭐지 또 뭐였지? 나이. 나이랑 스트레스. 스트레스랑 술, 술, 아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자녀의 수 네네. 이런 것들이 그럼 서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네. 무슨 분석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 알만한 사람이 수능 연번 아니에요? 수능 연번 얼마나 사람이 여기서 대학을 그거는 여행 과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상관분석 아니에요?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되지. 콜레이션 하면 또 또 아니, 어디가 또 이게 산정도도 길이고 그렇죠. 상관분석 그러면 이제 원희 책임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됐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할까요? 좁아 다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일어나기 전에 혹시 상관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얘기 아니에요? 상관이 있다 없다고요? 네. 무슨 얘기 할까요? 소원 들어주기. 가운데를 줄게요. 제 소원은 소고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값을 빨리 하고 또 그럽시다. 우리 또 이걸 해야죠. 자, 상관분석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손가락 하기로 펼치는 걸로 네. 해서 이동하시죠. 저희도 가야 돼요? 네. 같이 가야죠. 네. 상관 분석을 향해서 하나, 둘, 셋, 뿅!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통계에서
상관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레테크 데이터랩스의 이원희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분이 나오셨죠? 네, 이레테크의 통계 전문가, 자칭 통바 김정재 선임님 모시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레테크의 통계 전문가, 자칭 통바, 통계 바보죠. 예, 네. 김정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관 분석을 주제로 오늘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상관 분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관 분석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미니탭을 또 실습하는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정재 씨는 흰머리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흰머리가 없죠. 전혀 없으세요? 네, 흰머리 옛날에 글쎄요, 뭐지, 엄마 아니면 뭐 친구가 뽑아줬던 것 같기도 하고 흰머리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거의 없어요, 저는. 네네. 예. 원희치기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데군데 좀 있긴 한데 흰머리가 이제 우리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네. 제가 갑자기 또 그런 또 의문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 뭐 접근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흰머리가 이제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예를 들면 흰머리는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흰머리가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좀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좀 측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네. 잠을 좀 많이 주무세요? 저는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씩 자는 편입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은 뭐 한 3, 4시간밖에 안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어떤 분은 한 8시간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네. 사실은 수면 시간이 좀 길면은 잠을 푹 잤을 때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네. 개운하다 이런 느낌 드는데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이 길면은 흰머리 개수는 적을 것이다. 뭐 이런 연관 정도, 상관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사실은 뭐 술을 많이 마시면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술을 좀 오랫동안 좀 우리가 보통 한두 시간 먹고 끝내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쵸. 당연히 이제 좀 수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정재 씨는 음주 횟수가 한 달에 몇 회 정도 드세요? 한 달에 많아야 3번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 한 10번 먹거든요. 네. 일주일에 몇 번을 드시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또 얼추 또 말이 돼요. 정재 네. 씨는 흰머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음주 횟수가 적죠. 네. 근데 저는 흰머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주 횟수가 많아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두 변수 간에 상관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접근하는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또 가령 예를 들면 상관 분석과 이제 또 상관 계수를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또 네. 그 통계 전문가께서 또 상관 분석과 계수의 차이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상관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변수 간에 직선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상관 분석을 진행했을 때 이 변수 간의 직선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수치화, 정량적으로 이제 나타낸 것인데 그 값이 바로 상관 계수입니다. 상관 분석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이고 상관 계수라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깔끔한 설명, 네,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면 직선적인 관계가 이제 존재한다고 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이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것 같다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변화가 없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상관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네,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좀 또 찍어 보면은 곡선으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곡선으로 나오면은 이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곡선으로 나오면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상관계수를 계산해 볼 거면 0이 나올 거예요. 네, 상관계수가 0이라는 거는 두 변수 간의 직선적인 관계가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직선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유의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계에서 이제 그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두 변수 간에 직선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그 흰머리 개수와 이제 흰머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여러 요인들을 또 말씀드려봤는데 네. 미니 탭으로 가서 우리 또 통계 전문가께서 좀 시연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미니 탭 화면으로 이제 왔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이제 사실 흰머리 개수하고 나머지 이제 4가지 변수를 있는데 별로 궁금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흰머리 개수 도대체 몇 개냐 기준이 머리털을 이제 다 뜯은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일부 네. 추출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녀 수, 수면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니 탭으로 먼저 상관 분석하는 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미니 탭으로 상관 분석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메뉴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상관 분석은 통계 분석에서 기초 통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상관 분석이 있어요. 이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변수에 자녀의 수부터 흰머리 개수까지 이렇게 지정을 다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결과 부분에서 이 옵션 부분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상관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위쪽에 보시면은 산점도 행렬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2개씩 짝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산점도를 그려준 것인데 여기서 위쪽에 3개 부분은 Y축이 흰머리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만 볼게요. 흰머리 개수가 있고 자녀의 수, 수면 시간 이렇게 X축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산점도랑 밑에 보시면은 어떤 숫자 값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R 부분이 바로 두 변수 간의 상관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값을 봤을 때 원희책임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이 흰머리 개수랑 가장 연관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보니까 그 여기 밑에 자녀의 수와 비교를 했을 때가 좀 가장 뚜렷해 보이네요. 자녀의 수가 이제 많을수록 흰머리 개수가 많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 상관계수 값이 가장 큰 것을 이제 고르신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운동 횟수는 상관계수가 가장 낮죠. 이제 운동 횟수는 흰머리 개수랑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 변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쌍별 비교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이 표를 통해서 이제 변수 간의 상관계수 확인할 수 있고 신뢰 구간, 핏값 이렇게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 탭으로 분석했을 때 사실 이 표만 보고도 웬만한 내용은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려면 이 표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 탭에서는 그래프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표로도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니 탭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표로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탭 시연으로 진행을 또 정재선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2가지 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상관이 있느냐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상관 분석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산점도 행렬이라는 것도 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관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정재선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상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변수 간의 직선 관계를 보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 분석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선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네. 그 보시면은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요즘 또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안양 본사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 그리고 출강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도 교육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시고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모두 구비를 해놔서 이용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오늘처럼 미니탭을 뭐 시연하고 그리고 어떤 분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미니탭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규 버전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세미나 이런 다양한 동영상들이 많으니까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동영상 보고 나서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그렇죠. 예, 예.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또 콤비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종종 또 만날 일이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데이터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 랩스.